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 빌런 노릇을 하는 이방 국가들이 좀 있었죠.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이었고, 구약에서는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헬라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하나님께 가장 두둑한 재앙으로 천벌을 받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당장 성경의 두 번째 장인 출애굽기가 시작하자마자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인위적 인구 감소까지 자행하는 모습에 이런 개쓰레 같은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잖아요. 바로 앞전에 창세기 후반에서 히브리 출신의 요셉의 은공으로 이집트인들이 흉년을 극복했는데, 출애굽기에서의 이집트는 그야말로 슈퍼 하이퍼 배은망덕의 표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사 효과가 덧붙여져서 요셉은 더더욱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 완덕을 이룬 참 성도의 표본으로 떠받들어졌고, 그가 총리가 된 후 보여준 모든 행적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본 계시탐정이 요셉의 뉴월드라는 제목으로 알고 보면 요셉의 행적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가까운 폐악질이었음을 드러낸 것이 만에 하나라도 혹여나 생사람 잡은 게 아닐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일종의 항소, 반론, 재심을 청구한다고나 할까? 우선 요셉의 토지 정책과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7장, 그가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맨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지만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자 짐승을 받고 곡식을 주었다. 짐승 떼가 백성들에게 남지 않자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토지와 몸을 받고 곡식을 주었다. 다음. 요셉의 정책은 일견 비인간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는 일부 백성들에게만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가 파라오의 소유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종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 또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것이 창세기가 쓰여지는 시점까지도 이집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작물의 일부를 파라오에게 바치는 세금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즉 극심한 흉년기에 파라오가 모든 백성을 직접 먹여 살리는 위협을 달성함으로써 파라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고대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요셉은 다시 이 토지를 백성들에게 배분하고 종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백성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기보다는 국가 위기 후 재건 사회에 가깝다. 떠보세요. 재물을 다 바치고도 식량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나중엔 가축을 바쳐야 했고, 그것마저 떨어지자 나중엔 땅까지 내야 했다. 땅을 뺏기진 않았지만 수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했기에 사실상 소작농 신세가 되어버린다. 다르게 보면 지방 귀족들을 몰락시켜서 왕권을 강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토지를 가진 지역 귀족들이야말로 왕조 교체의 주역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방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붕괴되어서 중앙 집권을 성사시킨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돌리고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긴 것은 일종의 토지 공개념이고 국토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걸. 두 번째는 파라오가 흉년을 맞은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그냥 고대식 표현으로 적은 것 뿐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위기 후 재건 사업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의 기반을 무너뜨려서 중앙 집권을 성사시켰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축적된 곡식으로는 지급 준비 제도를 구축해서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라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네 번째, 요셉의 정책은 기근 구제, 경제 발전, 왕권 강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계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셉을 다룬 설교나 서적의 거의 99.9%가 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요셉을 극구 칭송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각은요, 요셉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두었기 때문에 나온 콩깍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풍년 때 곡식을 축적해 흉년을 대비한 것까지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실천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를 몽땅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이집트 전역을 싹싹 훑어다가 멀쩡히 자기 고향에서 잘 살던 백성들을 성읍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는 기근 구제와 뭔 상관입니까? 게다가
애초에 이집트 백성들이 돈을 다 털고 가축을 다 털고 토지까지 몽땅 뺏기면서도 벌벌 기면서 매달려야 했던 이유가 뭔데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 요셉과 바로를 비롯한 윗대가리들만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정보를 꼭꼭 숨기고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백성들도 같이 알았으면 풍년 기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비축하고 나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목축을 가증하게 여길 정도로 농사에 진심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정도 감도 없어가지고 흉년이 오자마자 무방비로 멘붕이 됐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요셉을 비롯해 당대 이집트 지배층이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특히 요셉이 총리에 임명되자마자 바로의 주선으로 중매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수거하는 와중에도 제사장들의 토지는 그대로 놔둔 거 보면 백성들을 농락하는 이 프로젝트에 제사장들이 엄청난 협조를 해주었을 혐의가 충분하죠. 정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흉년은 없으니 마음껏 널고 찔게사여 했으면 반신반의했겠지만 신전의 제사장들이 흉년은 없다, 오직 나일강의 축복으로 풍년만 있을 테니 마음껏 널고 즐겨라 했으면은 종교에 민감했던 이집트 백성들 특성상 홀딱 넘어가도 남았을 거야. 애초에 백성들이 갖고 있던 땅을 홀라당 뺏은 겁니다. 지방 귀족들의 경제 기반 어쩌고 뭐 무너뜨려가지고 중앙집권 이뤘다. 이거는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자영농을 소작농으로 만든 거는 토지 공개념 따위로 이해할 수 없는 차라리 공산화입니다, 이게. 예? 예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건 뭐냐? 내 땅. 응? 내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사고 팔고 관리하고 하는 소유권을 뺏긴 거야. 오직 시키는 대로 농사만 짓게 됐다는 거야.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땅에 그놈의 농사 잘도 해먹지. 예? 뭡니까 이거?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난리 아닙니까? 흉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 내주고 적금 다 깨서 내주고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운 가축들 다 내주고 피 같은 땅마저 내주면서도 땅을 뺏어간 사람한테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큰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이 상황을 조금 수정해서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이었다 해보면 어떨까? 조선 총독 다음 가는 직책인 총독부 정무총감이 흉년에 대한 정보를 싹 숨기고 풍년만 올 것처럼 꼬드겨가지고 아무 준비도 못하게 하고는 흉년이 닥치자 쌀을 줄 테니 돈 가져와라, 가축도 가져와라 하면서 모두 다 떨어지자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내놓고 나니까 이제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해가지고 이주까지 시키는데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고 땅 문서를 넘기고 총독부의 소장농이 되면서도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면서 절을 해야 되는 조선 농민들 마음이 어떨까? 속으로는 얼마나 칼을 갈고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의 상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보시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 불리는 이 기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논밭과 토지를 수탈하는 주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증오를 받는 대상이었는데 요셉이 한 짓은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수탈보다도 더 악랄한 짓이었습니다. 요셉을 다룬 모든 설교나 서적에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배경이 바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집트 15왕조가 이민족인 힉소스가 이집트인들을 정복하고 압제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에 일제강점기랑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요셉은 후대의 다니엘과 달리 바로 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조차 보이지 않는데 말이야 바로의 소유로 모든 땅을 넘겼대지만은 그게 결국은 뭡니까? 바로는 바지 사장이야. 요셉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바로의 애비라고 소개하죠. 바로의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세도정치 때도 이런 불경함은 없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삼족을 멸하는데 아니 어떤 세상에 어떤 권신이 자기를 왕의 애비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자칭 왕의 애비라 그래. 자기를 미친 거 아니야? 요셉의 말 한마디에 가장 비옥한 꿀땅의 옥토인 고센 땅이
히브리인들의 소유로 넘겨지고 이집트에 어떤 기여도 한 적 없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장례식을 이집트의 문무 대신들, 만조백관들을 가나안 땅까지 죄다 끌고 가가지고 국장급으로 거행하죠. 이게 멀쩡한 상황입니까? 혹자는 요셉의 집권기가 힉소스 왕조가 아닌 본토 이집트인의 왕조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조가 교체되어도 전 왕조 시절을 아예 모조리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갈아버리고 싶어 한다는 게 어색한데 이집트의 여러 왕조들 중에 유일하게 이집트 15왕조, 힉소스 왕조만이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아예 완전히 그런 시절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파묻고 말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파라오들의 비문에 간혹 힉소스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에 힉소스 왕조의 윤곽이 그나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집권한 시기는 힉소스 왕조가 맞아요. 이집트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뉴월드화의 이제 각 순서, 그리고 요셉의 행적, 그리고 참고할 성경 구절. 뉴월드화의 경로가 이래요. 정보장악, 권력장악, 종교와 결탁, 백성들을 우민화, 위기상황 조성, 식량자원 장악, 산업자원 장악, 화폐경제 장악, 백성들을 노예화, 그리고 강제 이주, 고립시키고,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이렇게 요셉의 행적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임명,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또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흉년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7년 흉년이 벌어지자 곡식을 축적하고 가축을 몰수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토지를 빼앗고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기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요셉 때에 완성되진 않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참고할 성경 구절들 창세기 41장하고 47장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맨 마지막 인구 감소는 출애굽기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뉴월드화의 활용 점정은 인구 감소인데 요셉이 구축한 뉴월드에서의 인구 감소는 출애굽기 때 열매가 나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한 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인구 감소의 증거인가 하니 식량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이집트인보다 목축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더 폭증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셉 집권 후에 정권이 교체되기까지 96년 만에 이집트 히브리 인구가 역전되는데 이집트에 들어올 때 70명이었다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본토 이집트인보다 많고 강해진 히브리인들, 이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히브리인들의 대량 출산과 이집트인들의 출산율 감소 및 있는 인구도 줄여버리는 어떤 인구 감소 공작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집트인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킨다든지 이집트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진다든지 하는 거 말이야. 즉 출애굽기 초반에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저지르는 폐악질은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되갚아준 복수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돈과 가축과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의 농노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인종 청소까지 당했다면 이집트인들의 원한과 상처는 뼈에 사무쳤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집트인들은 힉소스 왕조에 대한 모든 것을 아예 지워버리고 파묻으며 그 힉소스의 앞잡이였던 요셉의 동포 히브리인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족의 지배를 당하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다면 국난 극복의 빛나는 역사로 기억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파묻고 지우려들고, 그리고 이집트 내 본토 이집트인 외에도 타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건만 유독 히브리인들에게 대해서만 저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민족 자존심 문제가 아닌 뼛속 깊은 공포와 트라우마, 원한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후 이집트인들이 한 짓이래요.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수용소화하고 히브리인들을 민족 단위로 노예화하고 기록물들을 말살해서 우민화하고 영아 살해로 인구 감소를 시도하고 히브리인들이 봉기할 경우 즉각 대군이 동원되도록 동원 체제 및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바로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 추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체계가 미리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박사와 박수 등 술객들을 양성해서 종교적 공작을 또 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힉소스 왕조 요셉의 뉴월드 시대에 당했던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배워두었다가 정권 교체 후에 되갚아준 것이라면 참으로 업보의 무거움을 더욱 진지하게 느껴봅니다. 그나저나 요셉의 뉴월드, 그 활용 점정을 달성하는 마지막 인증샷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나가듯이 언급한 한마디였다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성경은 참으로 사소해 보이는 구절 하나조차도 의미를 묵직하게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셉은 빼도 박도 못할 뉴월드의 창시자였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